네, 뉴스연구소. 오늘 새로운 연구원이 하나 오셨네요. CBS 뉴스쇼의 유창수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굵직한 뉴스가 많았고 특히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뉴스가 너무 커서 앞에 좀 다뤘고요. 그거 빼고 네. 그다음 중요한 뉴스들 연구소에서 좀 다뤄보죠.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배달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월요일 23일에 일제히 고지가 됐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다주택자면 6억 원, 네. 1주택자면 9억 원 이상 부동산 네. 가지고 있을 때. 예. 각 가정이 우편으로 고지서가 배달될 뿐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집값이 꽤 많이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도 대폭 올리고 있고요.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많아지고 네. 세액도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규로 종부세 납부하게 되는 가구가 약 20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체 세액은 2천억 원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 이후에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게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그보다 세금 폭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세액 한 7천억 원 지금 거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올해 새로 종부세 내게 되는 분들이 아까 20만 명? 예. 예, 더 늘어난다. 김준일 기자. 예. 결국 이제 부동산 투기 막자, 집값 안정화하자라는 취지로 올린 거죠. 뭐 올렸다기보다는 올렸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점차 올렸네. 이거는 현실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시가격이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네. 이를테면 공시가격이 한 60%가 시가의 60%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5%라면은 68에 48 곱하면은 대략 시가의 50%밖에 이제 세금을 안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화하자라고 해서 이미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필 이제 집값이 급등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작년에 85%, 올해 90%, 내년에 95%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이때 예. 이때 이제 현실화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불만도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사람이 39만 명 정도예요. 네. 5천만 명 인구 기준으로 하면 0.7% 정도인데 여기에서 20만 명 정도가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이 주로 지금까지 냈다라면은 강북에도 비싼 집들을 많이 오른 집들은 이제 내게 됐다. 뭐 이렇게 마포구 좀 이런 쪽들 많이 내더라고요. 마포, 뭐 용산, 뭐 이런데 성동, 마용성이라고 보통 불렀던데 예, 이런 예. 데들은 좀 일부 들어가는 데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뭐 세부담 완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1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집에 대해서 세부담 완화를 해야 된다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정부가 지난 8월에 그 세액 공제율을 고열 60세 이상 고연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0에서 20에서 40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로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기 막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다만 실소유자, 거기 집에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우리는 가만히 살고만 있었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그럼 나는 집을 팔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떠나야 되느냐? 그럼 떠나면은 이 돈 가지고서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느냐? 혹은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 네. 그 투기를 막자는 것과 1주택 실소유자들 사이의 요 관계, 요걸 푸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려했던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다.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를 올려붙이고 종부세 폭탄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금 폭탄 프레임을 딱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만 380만 가구가 있고요. 이 중에 아파트가 120만 가구. 근데 그 중에 20만 가구 정도에 대해서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이걸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세금 현실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을 늘리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여론이 기우냐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9억인가요? 넘었죠. 10억인가요? 네. 그렇죠. 중위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가 계속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국에. 종부세 못 이겨서 그럼 아파트 매물이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게 또 그렇죠. 관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한국은행이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130으로
2013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00 이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건데 역대 최고로 오를 것이다 본 사람이 많다. 이 얘기는 뭐냐? 오를 건데 왜 팝니까 집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이제 매물로 뭐 이를테면 압력으로 작용할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에요. 그래요.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실제로 배달이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첫 뉴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 뭔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서 올해만 11건의 감사를 잇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복 행정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를 청산하는데 여야나 내 편이 어디 있느냐 보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경기도하고 남양주시가 이렇게 갈등 벌이는 거 사실 잘 모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 근데 갈등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일단 뭐 정치적 갈등이라고 하면은 지난 4월에 이재명 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뭐 그 당시에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 이걸 예.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매칭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작은 지자체에서 하면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한 건데 남양주시에서는 처음에는 아예 못 주겠다 돈이 없다 그러다가 네.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도 정책에 약간 반했군요. 반했죠. 지역화폐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남양주를 빼버린 거예요. 예. 경기도가. 예, 그러니까 예. 이때 이제 정치적 갈등이 막 이제 생겼고 남양주시에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지난 7월에 청구를 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지금 남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11번 감사를 받았는데 5월 이후에 9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감사는 예. 아까 그 갈등들 뭐 현금이냐 지역화폐냐 이 갈등하고는 별개로 별개죠. 별개인데 감사가 11건이 진행이 됐어요. 감사가 11건인데 좀 많은데 그 5월 이후에 이 아까 전에 갈등이 있은 다음에 예. 9건이 이제 생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는 보복 아니냐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아니 계속 제보 뭐 투서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부당하게 채용을 하고 뭔가 돈을 뭐 수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경찰이 어제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 7명을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 지검에 송치를 했어요. 그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네. 송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또 별도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예.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의혹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정치적 감사도 아니다 뭐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예. 근데 남양주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다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경기도의 그 지사와 경기도의 남양주시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둘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같은 편끼리 싸우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같은 민주당이라고 공정하게 봐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더 문제 아니냐. 나는 똑같이 보고 있다 하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힘으로 눌러버리는 사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갈등이 불거져 보입니다. 근데 남양주 시장에 대한 그 감사들 중에 보면은 네.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격려용으로 커피 상품권 10장을 사서 나눠준 거 이게 공금 유형이다 하고 중징계 요구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좀 과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뭐 청사 대관 또 뭐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은 내부 제보를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 때문에 정치적으로 비출 우려가 있어서 이게 오래가면 결국은 진흙탕 싸움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보입니다. 자,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 이런 배경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어요. 짧게 세 번째 뉴스 갈까요? 예,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할 예정인데 집회합니까? 예. 예정대로 합니까? 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체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민주노총은 노동법 계약 저지, 전태일 3법 입법 이렇게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핵심은 노조법이라는 것의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노조법 개정 저지. 예, 그 취지의 정당성을 떠나서 그 코로나 비상 상황에 파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9인으로 모여서 하겠다 이거죠? 9인으로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산발적으로 예, 모여서 9명 하는 이하로 것이. 그 민주당 당사들 앞에서 각 지역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짧게 코멘트. 네.
지금 뭐 쟁점은 산별노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거 그리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악화됐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배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 얘기는 뭐 오늘 집회 끝나고 나서 조금 더 길게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죠. 예, 노동법 개정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건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